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화전기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텔레그램방에서도 여러 번 분석해드린 바가 있지만 이번 반도체 사이클이든 혹은 AI를 통한 반도체 사이클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실적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은 얼마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사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미국까지 장비를 수출을 한다거나 혹은 소재를 운반을 해야지 수혜가 있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미국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반도체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특히 이번 사이클은 기존의 뭐 PC 사이클이라던가 혹은 스마트폰 사이클 혹은 서버 사이클처럼 그냥 어떠한 한 제품이 하드웨어 제품이 생겨나면서 레거시 반도체들까지 한꺼번에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그저 AI 사이클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수요 폭증 혹은 AI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하드웨어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발전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몇몇 반도체 기업들만 실적이 매우 크게 성장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혹은 자동차 특히 로보택시 쪽이라던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까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일단 지금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이 반도체의 수요를 폭증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특히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가장 뛰어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삼화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삼화전기는 제가 9월 15일에 이제 신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9월 15일 오전에 이렇게 신규 매수를 진행했고요.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월 15일이면은 대략 이때쯤이죠. 대략 한 네, 이날 이제 눌릴 때 이제 주가가 눌릴 때 오전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했던 것이고 현재는 뭐 14% 가량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매수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이제 며칠 만에 14% 가량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왜 삼화전기를 지금 분석해 드리는 것인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반등을 꽤나 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분석해 드리는 것에 대하면은 저 역시나 수익을 내고 있고 며칠 만에 14%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삼화전기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곡점이 발생한다던가 혹은 지지라인의 조건을 확보해질 경우에는 제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막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꾸준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도 여전히 뭐 반토막 이상 난 그런 상태라는 점에서 실적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정도의 주가 반등은 저는 그다지 이제 고평가 논란에는 이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나마 좀 재무제표 분석해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약 2,570억 정도 됩니다. 2,580억 정도의 시가총액에서 작년 기준으로도 약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POR이 20, 30은 뭐 기본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삼화전기는 10 내외의 POR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실적이 폭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삼화전기에 관한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시가총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주요 산업은 이 5G 통신 혹은 자동차 전장 특히 이제 로보택시 쪽이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ESS 그리고 제가 가장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은 AI 서버 데이터 센터의 핵심적인 소재를 부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이브리드 콘센서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력의 에너지 농축을 극대화시키고 전력을 저장시켜주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HVDC와 함께 저처럼 이제 전력망에서는 뭐 필수적으로 쓰이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제 서해안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금 막 시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정부 측에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해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U자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한 바퀴 두르는 그 정도의 에너지망을 구축하겠다. 따라서 기존에 이제
사업 규모보다 3배 정도 커지는 대략 22조 원 규모의 그런 사업 규모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부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제가 이번 사이클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I를 필두로 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폭증이에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HDD가 주로 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SD에 대한 그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의 쓰임새 혹은 이제 AI의 쓰임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습이었어요. 학습을 먼저 시켜놓고 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혹은 어떤 것들 요구를 했을 때 학습된 데이터 내에서 그냥 가져다 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했었다면은 이제 이게 추론까지도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HDD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저장만 해주는 단순한 그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추론에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습니다. 추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빠르게 에너지를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10년 전, 한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PC든 노트북이든 부팅을 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최소 3분에서 5분 이상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SSD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SSD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PC 부팅 시간, 노트북 부팅 시간이 거의 뭐 10초 내외로 줄어들고 있죠. 이게 HDD에서 SSD로 넘어오면서 이쪽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불러내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PC와 그리고 노트북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데이터 센터까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SSD가 이제 HDD의 주 차이점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연도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사실 AI를 통해서도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도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해서 결과를 불러와야 되는 것인데 HDD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SSD가 저장 용량도 당연히 훨씬 더 크죠. 지금 PC를 생각해본다면 그 과거에 저장 용량보다 지금 훨씬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HDD 같은 경우도 공급 쇼티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이 HDD가 아니라 SSD로 넘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전력망 같은 경우도 송전망에 대한 그런 리드타임이 5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게 가스터빈으로 갔고요. 가스터빈도 이제 리드타임이 이제 3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제 부르면 이제 연료 전지까지 오고 있는 그 형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의 그런 칩셋 그중에서도 이제 스토리지가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버전 기술인 SSD로의 그런 전환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성 그리고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SSD가 월등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이제 SSD의 그런 확장을 막았던 것이 비용 절감성인데 HDD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오히려 SSD와 비슷한 가격 수준 보여주게 되면서 SSD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자와 이제 공동으로 협력을 관계해서 SSD용 S캡을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결국에는 이 사화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SK하이닉스와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죠. 글로벌 SSD 시장에 대한 점유율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글로벌 SSD 시장에서 7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이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독보적인 그런 협력사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삼화전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SS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데이터 센터 내에 쓰이고 있는 ESSD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삼화전기의 수혜 정도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냉각 비용에서도 SSD가 이제 발열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가장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냉각 비용이에요. 냉각 비용이 워낙에 커서 그런 것인데 이에 따라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의 냉각 처리 시설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있는 것도 여기에 쓰이는 시장, 여기에 나타나는 시장 규모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로서 저는 삼화전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이미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그런 주요 이제 벤더로서 이들과 함께 시장을 진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하이브리드 캡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 성장을 내고 있다는 것과 로보택시라던가 혹은 이제 에너지망에 있어서도 가장 크게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중소형주를 볼 거라면은
수혜 정도가 분명하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9월 15일 눌림목에 진입을 해서 며칠 만에 14%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삼화전기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쁨 내기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텔레그램 방이며 제가 매일같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들과 특히 강조드리는 섹터, 특히나 강조드리는 기업들을 분석해드리고 제 의견을 나눠드리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